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문다희 씨가 18일 드디어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자들이 문다희 씨가 언제 출석할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눈은 아직 안 왔습니다만 뭐 비가 오나 햇빛이 뭐 쬐거나 계속해가지고 그냥 뭐 그것만 번갈아 가면서 용산 경찰서 앞에서 그냥 대기 타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죠? 민폐도 진짜 이런 개민폐가 없습니다. 최소한 일단 대통령의 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렇게나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아니 문다혜 씨 본인 스스로가 나와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언제 가가지고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염치라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진짜 그런데 뻔뻔스러운 여자입니다. 구질구질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뻔뻔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무슨 뭐 토끼 타령하고 앉아 있고, 토끼가 아니었지 뭡니까 그거, 개구리 뭐 타령하고 있고, 개구리가 무슨 뭐 돌 맞았다 뭐다 뭐 이런 희한한 소리 날 줄 아는 것이지, 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때 검찰 조사를 했었을 때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해가지고 무슨 뭐 글 쓰면서 그렇게 까불어댔던 게 문다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나 잘 까불어대고 그렇게나 잘 주둥이를 막 털더니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둥이는 윤건영의 입처럼 그냥 뭐 꼬매졌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문다희 씨의 일단 그 치사상의 혐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적용이 안 되기로 됐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택시기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얼마를만 받아먹었는지는 모르겠고 이 사람도 대깨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문다희 씨랑 합의를 해가지고 이 진단서를 제출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법도 웃긴 법이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안 내면은 음주를 했다라는 게 명확하고 치사상이라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피해 운전 기사랑 합의가 되다 보니까 운전 그 치사상 혐의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문다희 씨랑 같이 있었던 그 남성들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문다희 씨가 운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 같은 경우는 음주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주를 얼마나, 아니 그 운전을 얼마나 못하는 상황이었냐, 얼마나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하거든요.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진단서를 안 내겠다라는 겁니다. 참 진짜 이것도 뭐라고 해, 이거 뭐 돈에 뭐 이거 자기 양심을 팔았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택시기사 본인 스스로도 문다희 씨가 혀가 꼬부라지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 뭐 그냥 뭐 서가지고 잘 정도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나 지금 이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택시기사도 증언을 했고, 그리고 같이 있었던 동행남 이 두 사람도 왜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하루빨리 두 사람을 갖다가 잡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고 문다희 씨가 어느 정도의 음주 상태였던 것인지, 위험운전 치사상을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고요. 지난 이제 그 10일 날 같이 있었던 남성에 대해 가지고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이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해놨는데, 그거를 수일 내로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고 국민님이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묻혀있게끔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까? 국민의힘 또한. 예? 민주당이 이거를 갖다가 공세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을 해보라고요. 벌써 막 용산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무슨 뭐 탄핵해라라고 막 피크카드 들고 막 설쳐대고,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가가지고 왜 도대체 동행했던 남자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냐? 그 두 번째 2차 장소에서 두 번째로 등장한 그 두 번째 남자는 뭐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숨겨진 7시간을 밝혀라, 숨겨진 두 남자를 밝혀라, 뭐 벌써 무슨 뭐 다 워딩이 떠오르네. 제가 그렇게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나 진짜 텐선비 같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그 문다희 씨의 음주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 이게 지금 뇌물죄 여부가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다희 씨의 음주운전이 음주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다희랑 문재인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라 그래서 뇌물죄라고 하는 혐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 보니까 애당초 사고가 났던 차량이 뭐였습니까? 캐스퍼죠. 근데 이 캐스퍼라고 하는 차량이
2021년도 10월 달에 문재인 본인 스스로가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이다라 그래가지고 지가 직접 가가지고 구매 계약을 맺고 지가 직접 그거를 갖다가 인수하고 퇴임 이후에도 사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캐스퍼라고 하는 차량을 어떻게 했냐? 대개 문다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 제주도 별장 같은 경우도 송기인 신부가 시세와는 전혀 맞지 않아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 3억 8천만 원에 문다이한테 그거를 줘버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캐스퍼 같은 경우도 형식은 일단 매매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차량의 현재 시세와는 동떨어지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했다. 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가 매도 자체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문다혜가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바꿔 얘기해서 독립생계가 유지가 되는 친구였다라고 한다면 문재인이가 굳이 캐스퍼라고 하는 차량을 그렇게 사실상 거저 주듯이 줄 필요가 있었겠냐. 거꾸로 뒤집어 봤었을 때 문다혜가 독립생계가 유지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타고 다녔던 소렌토가 뭔가 그것 또한 문다혜 씨한테 양도했었던 거 아닙니까? 소렌토를 양도해가지고 문다혜가 소렌토를 타고 댕기다가 이번에 캐스퍼를 양도를 받게 되면서 소렌토는 다시 문재인한테 양도를 시킨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문다혜는 어떻습니까? 그 기생충 아닙니까 그냥.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소렌토라고 하는 차량조차 중고 훨씬 오래된 그 소렌토라고 하는 차량조차도 지 힘으로 운행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렌토를 받았다가 캐스퍼를 받았다가 소렌토는 돌려주고 이게 무슨 뭐 하는 애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뭐 장사하는 애도 아니고 당근 거래하는 애도 아닐 텐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캐스퍼의 존재 자체가 문다혜 씨의 독립생계자가 아니다.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음주운전 사건과 뇌물 사건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독립생계가 인정이 된다고 친다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도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 1심에서 그게 무죄가 나왔고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이유도 곽상도의 아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독립생계가 글자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그냥 돈을 줬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줬다 이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청탁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지만 이게 이제 뇌물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곽상도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퇴직금을 50억을 받아 먹었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비상식적이죠. 그러나 그렇게 50억을 주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회사 측에서 화천대유에서 곽상도한테 청탁을 하거나 아들한테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됐던 것이고 그거는 누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조국의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학금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조국이 무죄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캐스퍼 차량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얘는 정말로 독립생계 능력이 아예 없는 애구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그 강아지가 없으면은 그 뭐였습니까? 강아지 그 이름이 토리였나요? 토리가 됐거나 아버지가 없으면은 아버지랑 토리 팔아먹는 거 말고는 독립생계가 안 되는 애구나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또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캐스퍼 차량을 양도를 받는 거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을 매입했던 과정, 차량 매수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문다혜 같은 경우는 독립생계 능력이 없을 거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매입 과정도 검찰이 꼼꼼하게 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확인이 됐던 문다혜 씨와 관련돼 있는 독립생계에 그 문제가 뭐가 있었냐? 일단 첫째로 서창호 씨랑 결혼하고 난 뒤에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문재인 씨가 문다혜 씨한테 그렇게 생활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 생활비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생활비를 준 것이 아니라 사위 명의 집에 살면서 임차료를 줬다라는 것인데 전형적인 이게 뭐겠습니까? 형식 자체만 임차료를 주는 것이지만 사실상 생활비를 지급하는 형태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서창호 씨가 게임 회사에 취업하게 된 거. 그리고 그렇게 서창호 씨가 게임 회사에 취업하고 난 뒤에 게임 회사의 이름이 NX 스튜디오에서 개 이름을 따가지고 토리 게임즈로 바꿨다라는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이 보기에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능력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창호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가지고 월급을 그렇게 받아먹게 된 거 딱 그러자마자 생활비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회사에 꽂아 넣어 줘가지고 월급의 형태로 생활비를 대신 타먹었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는 것이고, 그리고 태국 생활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청와대 행정관들이 가가지고 챙겼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해 봤었을 때 캐스퍼나 그다음에 또 소렌토 이런 것까지 종합하게 된다면 문다희 씨는 어땠다? 독립생계 능력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문다희 씨에 대해 가지고 제주도 별장,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 영등포 오피스텔 이 세 가지만 지금 합치게 되더라도 15억 정도를 문다희 씨가 현금으로 썼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다희 씨가 5억 정도를 갖다가 구기동에 자택을 팔아가지고 5억을 마련했다라고 해도 10억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 비어있는 10억 중에서 5천만 원은 김정숙이가 보따리 싸가지고 줬다라는 것이고, 2억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출판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7억이 지금 비는 상태입니다. 애당초 김정숙이가 돈 줬던 거,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았던 거, 이것도 지금 뇌물이라고 검찰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남겨져 있는 7억까지 그 행방을 파헤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캐스퍼 차량 음주로 시작됐던 논란이 이렇게까지 나비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니죠. 나비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문다의 효과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